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머리 스타일 좀 바꿨는데요. 별로가? 아, 그랬나? 예. 2대8 가르마라 하면 돼. 뭐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건 뭐 내가 애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번 눕혀봤어요. 보죠, 우리 모의고사. 지연아, 형법 재밌나? 형법 재밌어? 소송법은? 맞나? 뭐가 더 재밌는데? 자, 볼게요. 문제. 거기 1번인데 정답률이 왜 이리 낮냐? 54가 뭐냐? 54가. 흑이사 뭐 5.1도 있는데 뭐 54는 뭐 양호하지. 아직까지 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다. 이거 5.1 보이 5.1. 참. 아이고. 자, 1번에 이게 선임권을 이임받은 자. 이 새끼들아, 뭐 이거 뭐 틀릴만한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참, 이 새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뭔가 딱 초점을 딱 둬야 되는데, 그 이제 출제해야 되는 핵심이 있잖아, 핵심. 위임받은 자는 안 된다고 안 했더라. 위임받은 자는 우리 아니 너희 야 임시기들 웃기네. 너 시험을 떠나서 너희들 만약에 피해자 피고인이 되었다 생각해 봐봐. 그럼 너희들이 변호인 스님해야 될 거 아니냐? 안 할 거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너희들이 스님한다고. 너희들 말고 또 스님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친구한테 스님 좀 해줘 친구야 할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스님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법정 대리나 할 수 있고, 난 배우자 직계 친족 형자매를 안 했나? 법 배직형.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스님할 수 있는 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이들의 법 배직형입니다. 법 배직형.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못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런 말도 했잖아요. 내를 갖다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피해자다 했을 때. 내가 스님할 수 있고 또 나의 형도 스님할 수 있는데요. 형이 변호사를 잘 몰라. 근데 형의 친구들이 변호사를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형의 친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형의 친구가 나를 위해서 변호인 스님할 수 있는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호인 스님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 피고인. 기소 전에는 피해자 기소 후에는 피고인이겠지. 이놈 이게 고유의 스님권자고, 그다음 이들을 위해서 스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는 법 배직형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딱 그냥 기억해버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딱 생각해보고 중점적으로. 법 배직형 이런 건 나 잘 몰라요 하면 위임받은 자는 돼 안 돼? 그럼 안 된다 그냥 그렇게도 기억해봐. 그러면 위임받은 자는 안 돼. 이렇게 위임받은 자. 피해자 피고인 나 이런 것도 모르겠고 법 배직형 이런 것도 몰라. 너무 길어. 그러면 위임받은 자? 안 된다. 이것만 좀 기억해보자 이러면. 싫어 나라니. 그러면 틀리라 씨. 틀리라. 어? 이게 55가 뭐고 54네 54. 자, 2, 3, 4는 다 맞고요. 무엇을 그림 답을 찍었더노? 응? 2번에 뭘 그리 많이 찍었냐? 2번. 국세면에 선정을 청구한 피고인이 빈곤. 이 새끼들 막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스님할 수 없다고 인정할 예제가 충분한 경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면 선정 결정을 해야 한다. 청구가 없어서 이걸 찍었더나? 이거는 청구가 좀 생략돼 있대.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 스님할 수 없다. 청구 있네 임마. 청구 있네. 아니 내가 왜 금방 그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을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쌤 청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방 그 말을 요 근래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금방 그랬어요. 있네 이 새끼 있네. 내가 그랬거든. 근데 앞에 청구 있구만. 이 청구 안 보이더나? 니도 금방 못 봤잖아요. 아니 내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없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금방 앞에 청구 있잖아요. 국세면 선정을 청구한 피고인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선정 결정해야 되잖아. 그 다음 이번에 변호인의 열람 등사 옳은 진술은 몇 개인가? 이거 63이에요. 63. 전부 다 옳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틀린 게 뭐가 있던데. 고소장하고 피해자 신분조서 이거 맞잖아요. 서류 또는 물건에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맞잖아요. 그 다음 국가안보 정인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죠. 그죠?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거부한 때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열람 등사 허용을 명할 수 있다. 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증거 개시에도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 한번 봐보세요. 검사는 공세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해서 국가안보 정인보의 필요성. 여러분 이렇게 국가직에 나왔다 있잖아요. 올해 국가직 국어 문제입니다. 검찰국어요. 자, 목록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가안보 정인보의 필요성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니 없니? 없고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거부나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3번 틀립니다. 4번에 공소장 변경이요. 이 공장 변경. 공장 변경은 75. 이거 잘했네. 75. 75도 요즘에 뭐 잘한 것 같고 고맙고 그래요. 네. 자, 4번 공장 변경 옳지 않은 것. 이 4번입니다.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있다 그게 동그라미 알아 있고 이거 없다 이렇게 시험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만 좀 딱딱 보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들 그냥 문장을 이해하고요. 좀 이게 정말 방향을 좀 잘 설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라는 것은 2달 동안에 딱 이해가 되지는 좀 않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또 이해라는 것은 그 순간 되어도 까먹어. 까먹는 이해는 이해가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그게 이해죠. 까먹는 것도 뭐 지극히 정상적이거든요. 그럼 무엇만 좀 확인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요. 출제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 탁탁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지 출제 감각이요. 시험 감각. 시험에 대한 이해. 그게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자리에 오답을 그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오답을 그는지 이거 탁탁 확인해가지고 그 이제 답을 찍어준단 말이죠. 그거 한단 말이죠. 그거. 그러니까 게임한단 말이에요. 게임한단 말이에요. 이것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고 틀린 글자를 집어넣는 그 부분에 그 의미를 그 틀린 글자를 찾아낸다는 그런 게임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라고요. 그냥 그 게임 설명을 해줬잖아요. 우리는 틀린 글자 찾는 게임. 아니 이 말을 좀 들어봐라. 이거 팍 이게 느낌이 와야 돼. 그래야 이제 점수 매나가 있대. 어제도 한 친구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그 영어 그 P하고 Q도 구분 못했던 애. 이번에 85점 영어 받은 애. 그래가지고 합격하네. 그럼요. 그럼. 그 P하고 Q도 구분 못하고 이거는 엘리트 체육을 했던 애. 메달 따가지고 대학교 가고 하는 애들. 고등학교 가고.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놈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됐으니까 뭐 국어 이런 게 됐겠니? 국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형소법 이런 법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니? 지는 한 두세 문제 풀면 한 30분 가. 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 두세 문제 푸는데 30분 가더래.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 모르겠고 법 용어는 뭐 듣더라서라도 그냥 글자도 잘 모르겠대. 주어가 뭔지도 모르겠고 한글도. 근데 어느 순간 얼마나 열심히 했겠는지 알겠지 이놈이. 어느 순간 이제 오답이 걸리는 위치들 그것들만 탁탁탁탁 점검을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방향이 딱 터지더래. 아직까지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제는 이제 문제만 보면 오답 걸리는 위치들을 톡톡 점검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게 맞다고요. 그게 이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이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시간이 걸렸겠지. 여러분들 그걸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내가 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 동그라미 하라고 있잖아요. 그것만 탁탁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뭔지 몰라도 된다니까요. 내가 여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오답 건다 있잖아요. 없다 했으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 5번에 진술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5번이요. 5번은 띠것번 틀렸네. 그죠? 여러분 이거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거부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행사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보고 유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진술거부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너 임마 법정 최고형 이것도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 이것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된다 했죠. 예외적으로 형을 가중할 수 있다 했잖아요. 언제? 명백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 있는데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면 그때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진술구분 행사도 되지만 명백한 증거 드러나 있다면 그때는 진술구분 행사하지 말라고 했죠. 왜? 형이 올라간단 말이죠. 형이. 근데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도 아리까리하다면 그때 진술구분 행사해도 돼. 그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이 올라가질 않아. 근데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가 들어가 있는데 계속 이제 발뺌하면 진술거 해버리면 여러분이 판사가 생각해봐라. 예뻐 보이겠나? 아니, 재판 끝내고 이거 뭐 해야 될 재판이 산더미 같은데 이 새끼가 증거 다 드러나는데 계속 발뺌하고 새끼 진술 거부하고 하면은 아이씨 형이 올라가죠 사실. 그 이야기 했는데 그거. 자 거기 오도라는 말 보이죠? 오도. 그러면 허용될 수 있죠. 오도. 명백한 증거. 나머지는 다 옳잖아요. 그 다음 6번 문제. 6번을 볼게요. 81이네. 어이구 고맙다 야. 2번이요. 2번.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이 보니까 2심 재판이 잘못됐어요. 그럼 2심 재판 파기하고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다시 재판하라고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이때 이놈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이 법관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법관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3심에서 2심 재판을 잘못됐다고 파기해가지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새끼가 내가 다시 재판해야 되는데 피고인 이놈 새끼가 도망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법에 보니까 도망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각 신건마다 2차 2월의 범위에서 구속, 갱신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망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구속기간을 갱신해가지고 다시 구속을 한 상태로 재판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무죄추정이기 때문에 원래는 빵에 쳐넣지 않고 수하는 거 재판하는 게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해야죠. 구속해야죠. 이것이 무죄추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죠. 무죄추정이기 때문에 수갑이나 보석 이런 것들 쓰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도주나 한거를 한다면 저항한다면 그때는 그걸 억제하는 필요한 한도에서는 수갑이나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런 것들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7번 국서멸의 선정. 틀린 것은 뭐 니언번 틀렸네요. 이 빈고는 뭐가 나와야 돼요? 빈청이잖아요. 빈청. 근데 빈직했기 때문에 틀리죠.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그 다음 기억번도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피여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여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여자를 신문이라고 했죠. 신문. 피여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요. 자, 이 피여자를 신문한다. 이게 뭔데요? 이게 영장 실질심사 말하는 거예요. 영장 실질심사. 이거 영장 실질심사 말해요. 구속 영장 실질심사. 여러분 비교해가지고요. 피여자 신문 있죠. 피여자 신문. 이것은 뭔데? 이거는 임의수사잖아요. 임의수사. 수사기관이 피여자에게 궁금한 거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에 응하면 뭐 범죄가 발생했던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피여자 신문이라는 임의수사 아니에요. 이 피여자 신문은요. 이 신문은요.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구속 전에 피여자 신문,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여자를 신문해 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자, 이런 영장 심사를 뭐라고 해요? 실질 심사라고 안 합니까? 이걸 비교 한번 해볼게요. 체포 영장은요. 피여자를 신문해 가지고 체포 영장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체포 영장은 피여자를 신문을 하진 않습니다. 검사가 보내준 자료 검토해서 영장 심사를 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해요? 형식 심사라고 하잖아요. 구속 영장은 실질 심사. 자, 여기 이제 기억번에 어떻게 질문하냐면 쌤, 이 피여자 신문할 때도 국선을 선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피여자를 신문할 때도 국선배를 선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 친구는 뭐를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피여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미엄이죠. 미엄. 피여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이 피여자를 신문 이건데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쌤, 저 우리 앞에 그 피여자 신문할 때도 국선을 선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내는 배운 적이 없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죠.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말한단 말이죠. 그 다음 8번에 진술거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기억번 옳고요. 니언번 잘못됐죠. 우리 진술거부권은 어떤 책임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형사책임. 따라서 이 민사상,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은 진술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진술거부권 대상에 포함된다. 틀려요. 그 다음 디귿 맞고 리얼번 틀리죠. 여러분 호흡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호흡 측정 불응죄로서 처벌되거든요.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게 강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호흡을 불어넣는 게 진술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 몸속에 알코올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건 진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진술거부는 침해 아닙니다. 침해하는 것이다. 네, 틀리죠. 나중에는 호흡 측정기 진술거부 침해 X. 뭐 왜? 몰라. 그냥 진술거부 침해 아니야. 나중에는 이렇게 나와야 돼. 여러분. 결국 암기를 넘어서서 숙달까지 가야 돼요. 숙달. 그래서 이제 반사적으로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임할 때 게임 잘하는 놈은요 따지지 않죠. 그냥 반사적으로 게임하죠. 벌써 손이 이거 있는 거예요. 눈이 이거 있고. 그러니까 해야 돼. 게임은 그렇게 저녁 밤새워서라도 뭐 눈 빌게 해가지고 막 게임 그렇게 하면서 왜 정말 신나는 게임기인 기출문제집 게임기는 왜 안 돌리는데?
자다가도 일어나서 게임하고 싶다. 자다가 일어나서 기침을 이거야 이거야 하면서 뭐 좀 잠오면 좀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게임기 뭐 틈틈이 쉬는 시간마다 게임한다고 스마트폰 열고 몰래 살짝 하고 기출문제 몰래 살짝 풀어봐라. 형법 시간에 형사 보고 기출문제 탁탁. 좀 생각만 좀 바꿔봐봐라. 훨씬 더 재밌다 이건. 아버지 한번 어머니 한번 울려보고 싶지? 아버지 어머니 막 짜증나게 막 이야기하는데 한번 울려보고 싶지 않나? 합격만 해봐라. 합격만 하면 엄청나게 울릴 수 있다. 내가 확 다 울려버릴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한번 울려보고 싶지? 내 뭐 해라 막 뭐라 하고 어릴 때 막 개철이 때리고 종아리 때리고 한번 하고 울려볼 수 있다 내가. 좀 방향만 좀 잘 잡아가면 될 것 같은데 아쉽다. 그다음 미연번에 사이완이 피해자를 출석시켜서 신문할 때 신문전에 피해자의 진술 공고해야 된다. 여러분 신문전에 피해자의 진술 공고해야 된다는 건 맞다 그자? 그다음 비업번도 맞고 그지? 그다음 9번 공장 변경. 거기 3번이 잘못됐네 막. 검사는 공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사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도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동일성 있으면 허가는 의무잖아요. 의무. 무조건 허가를 해야 돼요. 동일성 허가 의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건 하나 구매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교환기간 내에 바꿔달라고 하면 동일한 물건으로 바꿔줘야 돼. 바꿔줄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반드시 바꿔줘야죠. 바꿔줘야 돼. 근데 바꿔줬는데 지금 5만 원짜리인데 5천만 원짜리 물건으로 잘못 바꿔줬어. 그럼 물건 주인이 이거 취소하고 다시 5만 원짜리로 다시 동일한 물건으로 바꿔주는 거 다 되겠지? 그거 취소할 수 있다 금방 우리 했잖니. 그거 취소할 수 없다면 틀리고. 그다음 여기 바꿔줘야지. 너무 쉽잖아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면 틀리지니. 그 다음에 10번에 진술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1번이죠. 수사위원회에 한 진술거부 고지 대상이 되는 피해자 지위는 수사위원회 조사한 것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도 인정된다? 틀리죠. 진술거부권은 모든 국민에게 다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지만 진술거부는 있다는 것을 고지 있잖아요. 고지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 대상은 피해자부터입니다. 피해자는요. 수사를 시작해야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11번. 그 성명모용인데 여러분 성명모용 3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간단히 해보세요. 여러분이 외국에 연수 떠난 여러분 동생이요. 여러분 동생 차에 여러분 동생 지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근데 하다가 신호 위반 해가지고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신분증 달래. 그래 여러분 동생의 신분증을 싹 줬다고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해버렸다고요. 이게 뭔데? 성명모용이죠. 모용. 이 경우에 누가 피고니에요? 모용자가 피고니에요? 여러분이 피고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동생 외국에 나간 여러분 동생이 피고니에요?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좀 웃기는 애들이네. 자 맞다. 웃기는 애들이 아니지. 대답 안 하지 여러분들은. 모용자가 피고니잖아요. 모용자가. 여러분 도용을 한 여러분들이 피고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 외국에 딱 들어왔더니 좀 빨리 돌아왔어요. 딱 들어왔더니 집에 왔더니 벌금 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벌금 내라고. 근데 알아봤더니 여러분이 여러분 동생의 신분증을 내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게 밝혀졌다고요. 방법은요. 정재판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재판 청구하면은 만약에 약식 기소가 됐다면 정재판 청구했다면 법원은 여러분 동생이 어떤 재판 때려줍니까? 여러분 동생은 피고인도 아닌데 지금 법정에 나와서 재판 받고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 공소가 제기되어야만 재판받아야 되는데 공소 제기도 되지 않은 여러분 동생이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공소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죠. 그래서 여러분 동생은요. 공기판 때려서 배제합니다. 누구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동생을 공기판 때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누굴 공기판 때린다고 되어 있나. 자 갑에 대해서 공기판 선고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을에 대해서 공기판입니다. 다음 12번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자 2번은 옳고요. 1번 잘못됐습니다. 1번. 여러분 우리 접견교통권 이야기하는 거죠. 접견교통권이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34조인데 자 첫 번째 줄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는 신체우소에 당한 피고인 또는 피고자에서 접견하고 여러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래요. 근데 형이 확정이 되면 그래 빵에 있는 놈은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고인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용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유죄가 확정돼서 이제 집행받고 있는 콩밥 먹고 있는 교도소에 콩밥 먹고 있는 놈은 피해자입니까? 피고인입니까? 받을 숫자를 있어서 형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입니까? 수용자죠. 그러니까 34조 이 접견교통권은요. 변호인 또는 대리는 자가 누구 만난다고요?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
근데 지금 형이 확정된 놈이니까 수형자죠. 따라서 이 집행유통권은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했잖아요, 우리가. 수형자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 청구 절차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 됐죠. 그 다음에 3번에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 측경에 도와서 교도관은 보이는 글에 수용자를 감시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감시하는 것 접견에 참여 청취 녹취할 수 있다 있네요. 감시는 되지만요. 감시 다른 말로 관찰은 되지만 참여 청취 녹취는 안 되죠. 있다 있으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여러분 우리 구속된 경우에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 사선업소인 국선을 선정하는데 이 구속은요.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를 말한다고 했죠. 당구라고 했잖아요. 당구요. 근데 여기는 별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별구 아니에요. 당구입니다. 당구. 볼록에 당구 잘 칩니다. 당구. 볼록에. 공부를 안 하고 뭐 당구만 치다니 뭐 합격할 수가 있나. 자, 13번에 법관의 깊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깊이. 그 1번에 수동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깊이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 집행 정지 흐르기 발생한다. 이거 어때 여러분들? 우리 그 법관이 뭐 불공평한 재판에 우리가 있을 때 이놈 빼달라고 신청하는 게 깊이죠. 그런데 이게 수동 지연 목적이 명백한 거야.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그냥 기각해버리죠. 이런 것을 우리 강학성요 학자들은 간이기각 결정이라고 이제 쟤네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법조문에는 먼저 기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학자들은 간이기각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간이기각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가 합니다. 근데 이 적시항고는 통상의 적시항고랑은 달라. 어떻게 다르다고요? 적시항고를 제기해도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적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 집행이 멈추게끔 되어 있어요. 이 결정이라는 이 재판 집행이 원래는 적시항고 제기하면 멈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재판에는 판결과 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판결과 결정이라는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재판을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시항고를 제기하면요. 이 결정이란 재판 집행을 못하게끔 딱 일단 멈춥니다. 상급법은 이 결정이 잘 됐는가 잘 못 됐는가를 판단할 때까지는. 그런데 적시항고를 제기해도 이 결정이란 재판 집행이 정지가 안 되는 게 딱 2개 있다고요. 그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수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의 경우에 우리 기각 결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적시항고의 경우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되지는 않아요. 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14번에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뭐냐. 3번이죠. 자, 우리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 아니죠. 법원 사무관도 선임이 가능하잖아요. 국선으로. 그 다음 15번에 공장 변경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그 우리 뭔가 이제 사실적 부분이 달라지면요. 공장 변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법률적인 구성을 달리할 때는 공장 변경이 필요 없다 했죠. 법률적인 구성을 달리할 때. 그래서 우리 재수평가를 달리할 때 검사가 공소장에다가요. 검사 공소장에다가 세무사실을 적었거든요.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여전히 세무사실이 인정돼요. 여기에 1월 1일, 2월 1일 범행이 있었다. 1월 1일, 2월 1일 범행이 있었다. 자, 처음에 공장에 기재해 놓은 것과 심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똑같아요. 1월 1일, 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범행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적 부분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기소할 때 검사가 1월 1일과 2월 1일 이것이 과형상 일제 또는 포괄 일제라고 기소했거든요. 이 2개가 포괄 일제 또는 과형상 일제로 기소를 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이게 1월 1일, 2월 1일 이 내용이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거죠. 뭔데 이건 수재라는 거예요. 수재. 그래 일제로 기소를 했는데요. 실제 심리해 보니까 수재. 또는 수재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과형상 일제, 포괄 일제더라. 이 안에 들어가는 사실은 그대로 똑같이 인정이 되더라. 라고 했을 때 이건 재수평가를 달리하는 것이죠. 이 재수평가를 달리할 때는 공장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피고인은 뭐를 방한다고요? 사실을 방합니다. 사실을. 공장에 적어놓은 사실을. 근데 사실이 똑같으면 이것을 일자라고 평가하든 수재라고 평가하든 이거는 피고인이 방할 영역이 아니에요. 피고인은 재수평가 못합니다. 여러분 형법 시간에 재수로는 어렵지 않던가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형법에서는 구성요건 다 알고 있고 구성요건 대입해가지고 어떤 죄는 나와요. 근데 이 일의 죄들의 어떤 죄의 수를 평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실제 제일 어렵습니다. 형법에서. 볼록이도 잘 못합니다. 실제 판사들도 지네들도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하겠지만 학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거 포괄일제 아니냐? 이게 왜 경합범이냐? 이게 왜 과형상 일제냐? 이게 실적 경합범이지? 해가지고 학자들 비판이 참 많은 영역이 재수론이에요. 어려워요 이게.
실제로. 근데 이걸 하물며 피고인이 이것을 판단해서 방어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피고인은 사실을 방어합니다. 이 사실이 일자가 되는지 수자가 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에요. 법적인 평가 문제라고요. 이거 공장 변경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했잖아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일제, 수재, 수재, 일제. 공장 변경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누락된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필요 없다고요. 형이 무거운 특별법, 형이 가벼운 일반법 필요 없다고요. 근데 필요한 거 하나 있지. 형이 가벼운 일반법, 형이 무거운 특별법을 갈 때 필요하다. 이거 뭐 기억해버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공장 변경 말이죠. 그 다음에 17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구나. 16번이구나. 재척 기피요. 4번 보세요. 4번에 공세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해 증거보전 절차상 증인신문. 이건 암기를 하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런 경우잖아요. 증거보전 말기암 환자 증인신문을 A가 있어요. A가 증거보전에 증인신문이요. 증인신문을 A가 있다고요. 그래 나중에 기소가 되어서 B 판사가 재판을 했습니다. B 판사가 이 A 판사가 증인신문해 준 이것을 아주 고맙게 증거로 잘 활용했어요. 왜? 아직 이 B 판사가 1회 공판 열기 전이라서 이놈 1회 공판 열 때까지 기다리면 이 말기암 환자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방원 판사가 대신 증인신문을 해두었단 말이죠. 원래 이놈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줬어요. 이게 만약에 2심 올라갔어요. 2심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A 판사가 나와서 재판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자, A 판사는 2심이고 1심이요. 전심 재판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B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재판에 기초가 된 증거조사를 한 적은 있니 없니? 바로 앞신급 재판에 기초된 증거조사를 한 적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다수설은요 재척 대상 1라고 해요. 근데 판례가 아니라고 한다 있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판례가 중요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꼭 해야 된다고요. 다수가 판례가 서로 다른 것은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재척 사유에 당한다 틀려요. 그냥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내가 설명했잖아요. 나중에는 암기도 그리고 숙달까지 돼가지고요. 증거보전 나오면 재척 대상 인가 아닌가를 가는 거예요. 맨 뒤에는. 나중에 지금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숙달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기를 많이 돌려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는 몇 번 일이 숙달하다 보면 어떻게 돼?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잘하지? 똑같다니까. 몇 번 돌리다 보면은 증거보전 맨 뒤로 가 그냥 자연스럽게. 재척 사유다. 땡. 아니다. 이렇게 간다니까. 내용 몰라도 된다니까. 내용 몰라도. 일단 숙달 먼저 하라니까. 그 내용은요. 서서히 가면 갈수록 이런 내용이 들려. 자, 일단 17번이요. 공소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3번이죠. 이것도 봐라. 사람 살아 이거 딱 넣으면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되는 거지? 종범 딱이에요. 종범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이 종범에 있잖아. 벌써 종범에 이 제외 있잖아. 이런 걸 뽑아낼 수 있는 게 전문가요. 내가 전문가 아이가. 종범 제외. 이거 됐지? 그다음 또 하나 더 검토해야 되지. 뭘 검토해야 되니? 자, 이 법 시행이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 있잖아요. 전에 범한 범죄도 이걸 적용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범한 범죄에만 이걸 적용할 거냐? 전에 범한 범죄에 적용할 거냐면. 전에 범한 범죄에도 적용이 돼야 안 돼? 되죠. 단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되죠.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직 문제와 국가직 문제 두 가지 출제가 있는데 틀린 지문을 내는 방법은요. 이거 수업시에 이런 거지 말해줘 돼. 올해 국가직 문제는요. 올해 국가직 문제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만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도 적용되거든 이 규정이. 그런데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경찰직에는요. 시효가 완성된 범죄에도 적용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틀리죠. 완성된 범죄에도 X.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만 X. 시행 전에 범한 범죄도 적용되는데 단 시효는 완성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종범 제외 이건 통과죠.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없다고요. 맨 들어가시라고요. 자, 이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바로 X입니다. 그럼 네가 청구해 주는 거 말고 뭐 오답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뭐 해달라는 거 해줄게. 만약 그걸 틀려가지고 너희들이 막 시험장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요. 왜? 나올 만한 내용들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하나 선택지를 몰라도 다른 선택지에 답이 있고 그 선택지에서 내가 잡아준 내용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푼다니까. 모든 선택지를 다 알고 푸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또 바래. 우리 공소시효는 뭐밖에 없다 있니? 정지밖에 없다 있지. 정지. 중단이란 건 있어 없어? 없어. 정지는 뭔데? 일단 멈췄다가 정지사유가 있으면 멈췄다가 남아있는 이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남아있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 거라 했지. 근데 중단은 뭐라 했네? 중단. 시효에 있어서 중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멈췄다가 그다음 뭐 어떻게 한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효를 진행하는 게 중단이라고 했죠. 우리 공소시효에는 중단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공소시효에서는 여러분 그래 딱 이거 보는 거야. 중단이란 글자 나오면 이건 틀려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진행 틀리다고요. 자 여기 봐봐 그래. 그러면 정지 조치 정지면 남아있는 시효가 진행한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니 그게?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면 틀리지. 그 다음에 19번이요. 재책 기피제도 옳지 않은 거 묻고 있네. 19번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했는데 우리 법관에 대해서 법관 빼달라고 여러분 신청했을 때요. 여러분 나중에 재판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법관 빼달라고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은 3가지입니다. 법원이 하는 결정은 3가지라고요. 뭐 간이약 결정, 기각 결정, 인용 결정이 3개. 근데 앞에 기각이라는 거 간이 기각이든 기각이든 간에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하면 돼요. 근데 인용 결정 불복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기각 인용 결정 불복이 된다 했기 때문에 허용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딱 3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냐. 20번에 관할에 관한 설명은 가장 가장 옳은 것이네. 관할에 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거. 1번 틀렸습니다. 1번. 여러분 관할요. 이 관할은 직권으로서 하는 거 맞지만요. 토지관할 어떻습니까? 토지관할은 직권입니까? 피고인의 신청입니까? 토지관할은 신청입니다. 왜? 토지관할은 누구를 위한 것? 피고인을 위한 것이라 했잖아요. 피고인을 위한 거. 그러니까 피고인이 신청을 했을 때 관할 위반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관할 위반이면 관할 위반 판결 때립니다. 신청이 없으면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록이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볼록이 어떤 아줌마가 광주에 사는데 이 아줌마가 마음에 들어요. 내가 이야기 안 했나? 근데 볼록이는 주소 현재지가 전부 다 부산이고 막 그런데 광주에 기소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소해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 뭐 재판도 받고 가서 그 아줌마도 만나고 너무 좋단 말이지. 근데 법원이 직권을 조사해가지고 관할위반 판결 때리면 볼록이는 얼마나 우울하겠냐. 근데 토지관할은 피고인을 위한 것인데 이걸 오히려 피고인에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토지관할만은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신청. 그다음 이번에 검사 피고인 입대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렵지도 않대. 우리 일반인은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군인은 어디에 재판권이 있다고요? 군사법원. 근데 이 새끼가 군이라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군인. 지금 군인이 됐어요. 입대해서 군인이 됐어요. 입대해서 군인이 됐다고. 그러면 군인은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기판 때립니까? 공기판? 아니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입대하기 전에 범한범죄니까 군인이 되어도 계속 일반 법원에 재판합니까? 그럼 유죄 때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군인이 됐다면 어디로 보내? 군사법원으로 보내야죠. 군사법원으로. 유죄 판결 선고해야 한다. 틀립니다. 그 다음 3번에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기에 관련 사건이 각각 합의와 단독 판사 계속되는데 수기에 관련 사건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합의와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열심히 할 수 없다. 틀리죠. 자, 제가 강도죄도 범하고 그다음 폭행죄도 범했다라고 했을 때 강도와 폭행이요. 강도는 합의후 사건이고 폭행은 단독 사건입니다. 내가 1인이 범한 수재니까 관련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합의부가 병합하는 것 같습니다. 합의부가. 그리고 이 둘을 전부 다 합의가 기소해야 되고요. 각각 따로따로 기소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합의부가 이 단독 것을 내놔 하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합하에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됐습니다.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할게요.